무방을 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해하고 좀 답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도 무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려고 무방을 열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시고, 자, 오늘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메모하시고 그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저는 엠벤골드 한교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연말까지 이제 연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연말까지 연휴 없습니다. 이제 10월, 11월, 그리고 12월 말까지 이제 아주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요. 이 증권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휴일, 연휴 같은 게 증권시장에서 연휴가 이 흐름을 좀 많이 깨는 경향이 있어요. 연휴가 그러니까 증권시장의 흐름을 좀 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처럼 뭐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좀 맥이 끊기는 그런 어떤 변수 역할을 해서 좀 재미가 없어요. 놀기는 재미있죠. 매매하는데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휴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연휴 없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증시가 시작이 된 만큼 10월에 시작됐고 4분기가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4분기는 곧바로 2021년 내년 증시로까지 연결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2021년 증시를 보고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초입니다. 10월 초인데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셨습니까? 지금 10월 초인데 한 대표는 지금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으면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고 주식이 어떤 원리로 어떤 성격을 가진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증권시장, 특히 오늘도 그렇고 또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증권시장이 좀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지루하고 답답한데 그걸 지루하고 답답한 부분들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내일 하루를 보고 주식 매매하지 마세요. 응? 주식 투자를 하루살이 매매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주식하면서 내일을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식하고 내일도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최소 여러분들은 2021년 증시, 2021년 연말까지는 안 보더라도 2021년 1분기 정도는 보고 매매를 하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여러분들의 수익이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도 시장이 빨리빨리 안 가죠, 여러분들. 빨리빨리 안 갑니다. 시장이 빨리빨리 안 가면 여러분들 계좌도 늦게 늘어나는 거예요. 시장이 빨리빨리 안 가면 여러분들 계좌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만 빨리 불어나길 바라고, 응? 지수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안 올랐어요. 요거밖에 안 올랐어요, 여러분들. 에? 요거밖에 안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시장이 안 죽고, 그죠? 시장이 안 죽고 살아나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의 희망이라고 있는 것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오늘 당장 내 종목이 수익이 좀 안 난다고, 오늘 당장 내 계좌가 조금 늘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증권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을 중에도 을이다. 갑을평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들, 응?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에서는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그런 약한 존재가 기관 외국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깨지지 말고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라 그랬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등짝에 딱 붙어가지고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런 장에서 지금 이렇게 지수가 완만하게 지루하게 올라가는 장에서 대박 터지는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화장품주들 뭐 시진핑 온다고 하니까 잠깐 올라가는 거? 사회적 거리두기 갑자기 완화했죠?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유통이 잠깐 올라가는 거?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물린 사람만 들고 있는 거고요. 단타 치는 사람만 운 좋게 들어간 거고.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제대로 된 수익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시세를 보지 말고 2021년 새해 증시를 봐라. 2021년 증시를 보고 지금 10월 증시가 시작이 됐고 이제 연휴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4분기가 시작이 되고 4분기가 시작이 되면 바로 2021년 장이에요. 더군다나 시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반등 시도가 됩니다. 불확실성 변수들이 하나씩 두 개씩 사라지면서 10월 증시는 지수가 슬슬 반등에 나서고 있고, 그죠? 그리고 2020년 증시를 보고 이제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를 하고 새롭게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제대로 계좌를 늘리는 그런 매매 방식으로 지금 장세를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도 안 하고 그런 공부도 안 하고 그런 투자 마인드도 없이 이 험난한 증권시장에서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예? 알아야 돼요. 알고 공부하고 한 대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안 하고 얘기를 해줘도 안 듣고 공부를 하지도 않고 얘기를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고 주식하지 말아야죠. 백발백중 깡통납니다. 요즘에 증권시장이 좋아지면서 우리 주린이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그분들한테도 제가 분명히 무방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식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나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냥 감으로 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현금 만들어 놓고 빼세요. 자금을 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일이에요. 주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을 해서 그만두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요. 결국엔 깡통이 나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거의 99%가 깡통이 나서 이제 그만둡니다. 장기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가지고 그만두는 분들은 명확합니다. 아,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서 수익이 나면 거기서 털고 주식 그만해야지. 딱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그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종목을 A라는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이 나죠. 재밌잖아요. 수익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당연하죠. 수익이 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결국엔 그렇게 매매를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명확한 매매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계시기 바로 너무나 많고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처럼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바심이 나거나 빨리빨리 안 간다고 이 종목 저 종목 갈아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 분명히 살아나고 있죠, 여러분들. 한 대표가 분명히 시장 살아난다고 그랬고 이제 직전 고점 돌파도 임박했고 시장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2021년 해봐야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응? 2021년 해봐야 3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개월 후 2021년 증시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절대 조바심 내지 마라. 2021년 증시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구간을 여러분들은 하늘이 준 기회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봐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는데 참 이걸 살아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코스피 지수 0.4%, 그죠? 코스닥은 0.2%. 젠장 올라가봐야 개뿔 코딱지만큼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죠? 예. 네. 지수는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래요. 야,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지수는 올라가는데 코스닥 종목들 마이너스 종목 훨씬 많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하세요. 주가가 그래요, 항상.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종목이 좀 많이 따라가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거는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합이라고 하는 보합 정도. 지수가 보합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강보합자 약보합 정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지수가 이렇게 보합 정도 선에서는 올라가는 종목 반, 마이너스 나는 종목 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도 여기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올라가는 종목 반, 내려가는 종목 반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지수가 강보합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게 뭐냐면 시장 자체가 중간 바닥을 대주고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직전 고점에 와서도 5일이평선 중시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황선님. 자, 황급시아님. 자, 알파라님 어서 오시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신규 회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종목구들을 매집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10월은 여러분들이 내년 증시를 봐라. 겨우 3개월밖에 안 됩니다. 3개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구간에서 승부수를 띄워놓는 것이고 3개월 이후를 준비하라는 얘기는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시세를 연연히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미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상해드렸던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은 제가 예상했던 만큼 시세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연이틀 올랐고요. 그죠? 우리 휴장 동안 미국 뉴욕 증시가 연이틀 올라서 저도 오늘은 좀 시장이 좀 괜찮을 걸로 좀 봤습니다. 뭐 지수는 강보합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거보다는 더 좋을 거로 좀 봤어요. 이거보다는 더 좋을 거로 봤는데 그리고 나스닥 선무지도 강보합이고요. 중국 증시가 2.6% 급등이 났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더 좀 괜찮을 거로 봤는데 뭐 외국인들이 선물로 눌러대고 그리고 오늘 전에 미국 뉴욕 증시가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눈치 보면서 조금 못 간 거로 좀 판단이 됩니다. 선물은 팔고 있고 여기다가 우리 개인 투자가를 선호하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몽땅 털어버려요. 그죠? 그렇다고 코스피 대형주를 엄청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가 786억 정도 매수했고요. 나머지 투신건 61억이고 연기금 224억이고 기타 부분 122억 정도입니다. 일부 대형주를 가지고 기관들은 들어옵니다만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은 뭐예요? 코스닥이 상대로 못 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박탈감을 느끼고
좀 지루한 마음,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그죠?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가치. 근데 그 가치라고 하는 가치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시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 A라고 하는 종목이 너무나 저평가돼서 분명히 A라는 종목이 지금 지금 10,000원이라고 쳐요. 지금 10,000원이 칩니다. 이 종목은 나중에 적어도 한 50,000원 갈 수 있는 종목이야. 에? 근데 얘가 지금 당장 갑니까? 못 가요. 가려고 하면 눌러대고 기관외국인 털고, 가려고 하면 기관외국인들이 물약 텁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A라는 종목의 주식이 좋으니까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면은 기관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가지고 주가 못 가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또 어떤 전문가가 A라는 종목 정말 좋다 그래서 샀는데 징글징글하게 안 가더라. 응? 나중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얘기했던 리포트 내용 틀렸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이 종목을 나중에 털어버리게 됩니다. 다 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막 사면서 이제 땡겨버리죠, 여러분들.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코스닥은 팔고 있거든요. 코스피 대형주를 사니까 코스피 대형주들이 막 순환하면서 올라갑니다. 물론 이 중에는 분명히 더 가는 종목이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 분명히 더 갈 거로 보고 있고, 삼성전기 삼성이 있을 때 LG화학 다시 올라올 거로 보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올라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예요? 일시적인 이슈, 단기적인 변수. 시진핑 방한 가능성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로 올라갔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인가요? 1단계인가요? 완화했죠?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버립니다. 예. 그런 재료들 때문에 얘네가 잠깐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건 말 그대로 일시적인, 단기적인 호재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게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너무나 좋게 발표가 됐잖아요. 4분기 디램 가격이 하락세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만, 내년 이후에는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삼성전자도 호재가 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시세가 탄력적으로 안 갑니다. LG전자도 실적 호전 재료가 다 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제 못 가고 있고, 그죠? 현대차 기아차도 이미 실적 호전 기대감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또 대형주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데 코스닥 종목 못 가니까 내 종목만 못 가네. 그게 바로 기관 외국인들이 노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노리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조급함, 개인 투자가들의 막연한 공포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눌러대고 있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그죠? 결국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진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순 순환 반등 성격이 매우 좀 강하다. 네, 매우 강합니다. 현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또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 가지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왜? 별로 없어요. 왜? 펀더멘탈 자체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환 반등 나오고, 그죠? 그런데 딱 보면 진짜 제대로 시세를 주는 종목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만 못 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가의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들이 그동안 못 올랐고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순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종목군들이 좀 이제 단기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좀 잠깐 올라가도 되게 어떻게 됩니까? 올라서 먼저 쉬었던 코스닥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지금 장세 대형주들 쫓아가봐야 먹을 거 별로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대형주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하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는 단타 이상의 수익을 줄 만한 종목도 별로 없고요. 여기도 주가가 이미 이제 화장품주라든가 일부 종목이 잠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더 먹을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대형주는 여러분들이 지금 쫓아가서 먹을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으면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아시겠죠? 없어요. 대형주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시장 좋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수는 미미하게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들의 계좌까지 불어날 정도로 우리 개인들은 거의 다 코스닥 종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코스닥이 개인들이 많으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일부러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잠깐 들어오는 겁니다. 왜? 얘네들 바닥권이고 못 올랐기 때문에. 잠깐 가는 겁니다. 그럼 코스닥 종목들 개인 투자가들 지루하고 답답하고 무섭다 그래요. 던져버립니다. 개인들 물량 어느 정도 털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그때 기관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코스피 대형주들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해서 먹을 만한 종목이 없다. 일부 선택과 정말 손가락을 꼽는 몇 종목 정도만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어도 대형주 쪽에서는 먹을 게 없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어쨌든 간에 미미하게 반등에 나서고 있고 직전 고점 돌파가 임박해 있는 상태. 그리고 주봉상 지금 코스피 지수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이에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증권시장은 코스피가 그냥 주봉입니다. 그냥 신고가를 기록할 수도 있고요. 직전 고점에 근접해서 또 이렇게 물량을 소화해내는 과정을 보이고 나서 반등할 수도 있고요. 가능성에 있어서는 횡보세를 보이면서 좀 지루한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이러한 지루한 장세가 진행되면서 정말 힘들게 개인 투자가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힘들어하는 분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물량 던지고 나면 시세가 이제 움직이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간다라는 게. 끝날 시장 같았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음봉 세우고 나서 다시 오지평선 위에까지 올라서겠습니까?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시장은 다시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본격적으로 가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갈 것이다. 그것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시간을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주중을 마무리했고 다시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시세가 커요. 강합니다. 지금부터 해서 적어도 2021년 연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일비하지 말고. 오늘 하루 주식하고 말 것처럼 주식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살아있는 거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 박스권에서 직전 고점 기간주 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결국에 지금 시장 자체는 상승 기조가 분명히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보세요. 미국 증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 드렸던 대로 정확하잖아요. 잘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미국 증시 분명히 죽지 않는다, 살아난다. 그리고 최근 3일 연휴 전에도 분명히 시장 자체 나쁘지 않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죠? 자, 들으신 분들 7번.
미국 증시 살아있고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 연휴 전에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래 불렀습니다. 맞죠? 들으시면 7번. 그죠? 올라오죠? 미국 증시 올라옵니다. 미국 증시 올라오고 미국 증시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주식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매매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못 이겨요. 시장 살아나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경기 부양 대책은 분명히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도 올라왔고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강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미국 경제를 내팽개치게 되면 전통적으로 지지율 자체가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계속해서 타협점을 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타협점을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엔 부양대책이 나옵니다. 대선 전에 나오든 대선 후가 되든 결국엔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죠? 두 번째 뭡니까? 백신 개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늦어도 대체로 11월에서 12월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빠르면 10월 말도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동안 증권시장에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여요.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 누가 합니까? 의회가 결정하죠. 의회가 여러분들. 근데 의회가 지금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불복 선언하더라도 의회에서 다 캔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트럼프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불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연말 증권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변수가 뭡니까? 바로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와 조 바이든 간의 지지율이 이제 12%까지 벌어졌다고 그러죠? 이 정도면 이건 조 바이든이 또 민주당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죠? 물론 11월 3일 날 당일날 대통령 선거가 또 어떻게 순식간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여론들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확대가 된 상태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안 갈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바이든이 무려 5조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분명히 돌리고 있죠. 여러분들. 당선됐을 때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시장의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는 저렇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V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조만간에 직전 고점 돌파한다고 봐요. 미국 증시는 차트가 아닙니다. 펀더멘탈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빠른 속도로 경제 재개를 단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백신 개발과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과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나오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증시의 강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다 대선이라는 불확실성도 사라지게 되죠. 그럼 미국 증시가 가고 그런 가운데 중국도 급등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응? 중국 증시도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강조드렸었죠? 중국 증시도 지금 급등이 나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좋아집니다. 소비지표까지도 좋아져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국 증시는 당연하게 가는 겁니다. 당연하게 가는 건데 어찌 되었던 일인지 기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안 사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펀더멘탈은 결국엔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만 단기 관점에서는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못 가게 눌러대거나 내지는 나쁜 종목도 올라가는 땡기는 이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수급은 그렇게 주변 여건이 좋고 한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위치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그리고 기관들은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그 개인 투자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증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제 힘을 못 씁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왕입니까? 외국인이 왕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시장에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눌러대면 주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지금 답답하다 힘들어한다. 안 되죠, 여러분들. 지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장은 갈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그죠? 제가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중간바닥 찍고 시장에 살아나는 것까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오늘같이 시장이 가다가 출렁거리고 상대적으로 못 가고 눌림이 나오고 있고 출렁거리는 이런 구간을 무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간을 무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구간을 무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무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지금 당장 시세가 안 나고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지금 이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럼 이 구간 제가 얘기했죠. 이 시장이 곧바로 갈지 내지는 쉬었다 갈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월요일부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종목에 대한 저가 매집을 단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강조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면 되는 겁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오늘 당장 매수해서 내일 당장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연말 내지는 2021년 연초 1분기에 대박을 터뜨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매수해가지고 내일 주가 올라가면 대박 터집니까? 상한가나 쳐야 대박 터지죠?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 상한가 칠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다 저가도 잡주들 그런 거밖에 안 되죠? 대박을 치려면 시장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올인에 대해 여러분들. 그래야 계좌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그겁니다. 바로 그 주도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아시겠죠? 하루 이틀 2, 3일 진짜 오늘 하루 주식하고 말 것처럼 주식하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만 우리 5G 관련주 매매할 때 너무나도 많이 강조 드렸었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그런 구간들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구간들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대박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 20% 먹었습니까? 에? 우리가 이런 종목을 10% 20% 먹었냐고요. 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가져가지고 5% 10% 먹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5% 10% 먹으려고 지금 우리 한 대표가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한 교에서 그렇게 종목들 얘기합니까?
제가 한 큐에서 얘기하죠. 종목들 나갈 때도 단타 종목 단타 치지 마십시오. 좋은 주식은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 납니다.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수하자마자 수익 나기를 바라는 그런 매매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매매입니다. 전문가들하고 매매한다고 상상 같은 매매가 그렇게 현실화될 것 같죠? 그건 상상입니다. 물론 간혹가다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계좌가 터지는 그런 매매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응? 남들은 쳐다보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 잡아놓고 준비하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했을 때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0월달 9월달 손절도 하나도 없이, 그죠? 수익 다 냈고 7월달 8월달 9월달 다 3천만원 1천만원 1600만원 3천만원 다 수익 냈고요. 그리고 그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매집을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할 필요 없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좌를 갈아엎어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중에서 계좌를 지금 갈아엎으면서 새로운 시세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믿으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죠? 과연 여러분들이 계좌를 갈아엎고 새로운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 것인가? 또 올라가면 그때부터 허겁지겁 팔고 쫓아갑니다. 시세는 힘든 구간에서 남들이 준비 안 할 때 다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죠? 여기가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금 있는 사람들은 주저할 만한 단계는 아니란 얘기예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당장 가느냐, 더 쉬었다 가느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결국엔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뭘 봐야 되느냐,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지금 이 장세가 종목을 중심으로 갑자기 우리 개인들은 던들지도 않았던 대형주가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갑니다. 제가 분명히 무방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었죠. 이런 거 지금 경계는 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들이 줄구장대 털어버립니다. 어떡합니까? 답답해 죽겠죠. 그런데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대형주들이 시세가 많이 납니까? 많이 안 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런 유통주들,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뭐예요? 개별적인 호재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 그리고 화장품, 즉 코로나19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돌발 호재들 때문에 잠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 완화하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갑니까? 못 가요, 여러분들. 어? 그나마 유통주들이 매출이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죠. 그래야 면세점 업체들도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못 들어와요. 시진핑? 저는 안 믿습니다. 뭐 오면 오는 거고요. 예, 안 먹어요, 차라리. 거기다 이미 주가 다 반영된 겁니다. 그 건설주가 좋아요? 철강주가 좋습니까? 정유주가 좋아요? 예? 조선업 좋습니까? 은행 좋아요? 한국 좋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분명히 일부 종목들, 제가 얘기했으면 삼성전자나 일부 대형주들이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 뒤집어집니다. 답답해서. 이미 시세가 한 차례씩 났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에스타 이런 종목들 분명히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대형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종목들을 올해 해가지고 지금 뭐 내년 상반기까지 2021년 1분기까지
기대 수익률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가 많이 반영됐고 실질적으로 3분기와 내년 이후까지 성장성이 유지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많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한 대표가 그동안 노래 불렀던 섹터 뭡니까? 반도체 움직이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네. 반도체는 DB하이텍도 아직도 살아있고요. 한미반도체, SAMT, FST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의 EUV 공정 관련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삼성이 대만의 TSMC를 잡기 위해서 EUV 공정 관련 장비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가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FST 같은 것도 주가 충분하게 중간바닥 다진 그런 모습이죠. 그죠? SNS텍 같은 종목들도 이미 중간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주다. 하락 분위기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종목군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면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ISC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죠, 여러분들. 뭐예요? 징글징글했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보시라 그랬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기서 더 올라가고 나면 나중에 뒷북 쫓아가고 나중에 가고 나서 손 흔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 봐요? 남들 쳐다보지 않고 주가 충분히 빠지고 대바닥을 찍고 고개 들 때, 이럴 때 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팡팡 터집니까? 징글징글하게 눌러댔다가 슬슬 고개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귀신입니까? 아니에요. 전문가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귀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귀신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대표가 주도주 대시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시세에 있어서는 한 대표는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한 대표의 시황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큰 시장의 흐름을 볼 때 한 대표는 귀신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으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대시세를 볼 때는 한 대표는 귀신이에요. 증권시장에 귀신 같은 전문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시세만큼은 한 대표는 분명히 귀신이다.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아셨으면 1번 한번 쳐보세요. 공감하시면 1번 쳐보세요. 내가 맨날 여러분들 단타치라고 합니까? 큰 흐름 보시라고 그랬고, 큰 흐름을 제가 맨날 봐드리고 있습니다. 살아나잖아요. 대시세에 있어는 한 대표는 귀신이에요, 여러분들. 응? 공감하시면 별로 없네요? 공감하시면 별로 없으면 안 하면 되죠, 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뭐하러 해, 그럼. 오늘은 진짜 무방을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원래 또 안 하기로 했고 여러분들한테 안 하기로 했는데, 아니 뭐 장도 좋은데 너무들 조급해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또 한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 버려 가지고 하루만 안 해도 여러분들도 이상할 것 같고 저도 이상하고. 한 분이 많이 치면 뭐예요? 다른 분들이 한 번씩 다 쳐야지. 큰 시세에서만큼은 한 대표는 귀신입니다. 응?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을 한 대표가 방송하는 이 내용들을 드시면서 따라오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준비하시는 겁니다. 시장 살아나잖아요. 그죠? 살아납니다. 반도체 보세요. 지금처럼 충분하게 조정받았을 때 보세요. 제일 좋은 종목들이 먼저 대가리를 들고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반도체 잡아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대표가 5G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하고 2차 전지에다가 이제는 수소차까지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한쪽 섹터에 몰빵하시면 죽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도체는 봐야 돼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큰 시세를 보는 만큼 한 대표는 분명히 귀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시장은 분명히 보세요.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일부 코스닥 종목들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소차, 수소에너지 쪽도 봐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왜? 지난번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올라갔을 때는요. 단순한 수소에너지,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에 따른 제한된 재료에서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수소차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는 글로벌적인 대세입니다. 대한민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세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수소차와 수소에너지. 그죠? 단순하게 현대차가 수소자동차를 개발을 하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또 정부에서 뉴딜 정책 관련해 가지고 단순한 이벤트성 호재에 의한 반등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소차와 수소에너지에 대한 그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기후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트럼프가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거기에 다시 재가입을 한다고 하죠. 환경에 대한 관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수소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소차는 친환경입니다. 자동차를 굴려도 나오는 건 물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수소차를 현대차가 리드하고 있고요. 전 세계 탑입니다. 탑픽이에요, 여러분들. 탑픽입니다. 그런데 그 수소차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는 누가 합니까? 미국의 바이든이, 그죠? 친환경 시장을 강화하기로 하고 친환경 시장, 그린 뉴딜 시장을 강화하는 그런 공약까지 나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결국엔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죠. 지지율 차이가 12% 정도면 한 달 안에 뒤집힐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국의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고 바이든이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친환경과 관련된 이 이슈는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되는 겁니다. 수소자동차들은 그동안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이슈 정도의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글로벌적인 산업이 되는 겁니다. 수소차는 미국을 선두로 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선두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확산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수소차는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소차는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오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옥석가리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단행을 해야 됩니다. 끝나는 장태가 아니라 분명히 수소차 관련된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저는 자율주행은 이건 이슈 성격이 좀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하지 않고요. 자율주행 상용화까지는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매매 안 해요. 하지만 수소 전기차는 하나의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압도할 겁니다. 왜? 수소 에너지와 수소 전기차 시장은요. 그 시장 규모가 1경이 넘습니다. 1경. 2025년 기전 1경을 넘어설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치가 나올 정도로 수소차 시장,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섹터 반도체, 5G, 2차 전지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수소차,
수소, 에너지 사업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증시를 주도하는 섹터는 반도체와 5G와 2차전지와 수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4개의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얘네들이 좀 올라서 출렁출렁거리는 동안 일부 거래소 코스피 대형주가 잠깐 순환 반등 나오고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이들 대형주는 추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는 아니다. 물론 일부 종목은 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주는 순환 반등 성격이 강하다. 그죠? 그러면서 개인들이 이쪽으로 관심이 갔을 때 시장의 기관 외국인들은 뭘 합니까? 바로 반도체를 매수를 하고, 그죠? 또 수소차를 매수를 하고 5G를 매수하고 2차전지를 매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한미반도체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FS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예요, 여러분들. 그죠? SAMT도 기관 외국인도 쌍끌이 매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의 기조는 분명히 기관 외국인들이 안 사는 것처럼 하면서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다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G. 5G가 못 가고 5G가 좀 밀리니까 또 많이들 힘드시겠죠. 다 밀립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에이스테크도 올랐고 솔리드도 올랐고 자 삼지전자 강부합정도 나왔고요. 그죠? 5G가 왜 이렇게 부진한가요, 여러분들? 응? 뭐 5G 말고 뭐 올라가는 거 있어요? 에? 5G 말고 뭐 올라가는 거 있습니까? 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5G가 추세가 하락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도 이미 단기적으로 올라서 조정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가가 보세요. 주가 이만큼 오른 종목이에요. 우리 회원님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잘 털었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어디서 팔았습니까? 여기서 파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죠? 팔고 나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기 맞죠? 여기 맞을 거예요. 팔고 나서 올라갔던 데가 여기니까. 여기. 그죠? 기가 막히게 팔았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바닥이 여기였었단 말이에요. 지금 중간 바닥 어디예요? 지금 상승폭의 3분의 1밖에 안 빠진 겁니다. 이건 강세 기조가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못 갑니까? 그동안 좀 올랐죠. 오른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 출렁출렁거리죠. 기관 외국인들이 일부러 안 사고 막 팔고 흔들죠. 여기다가 최근에 5G에 대해서 지금 공청회인가요? 뭔가요? 그 같은 정부 질의에서 5G에 대해서 지금 그 개인들이 5G 쓸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쓰기는 어렵다. 투자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뭡니까? 또 결정적인 뭐예요? 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트럼프는 5G고 왜 바이든은 친환경인지 모르겠습니까? 친환경은 일단 바이든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환경 맞는데 트럼프가 뭐 5G를 얼마나 강조했다고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5G. 그죠?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5G는 하나의 산업입니다. 산업. 신성장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산업. 5G를 투자를 안 하면 미국도 중국도 대한민국도 일본도 인도도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 산업에서 성장해서 뒤처지는 겁니다. 5G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5G를 안 하면 모든 걸 못해요. 자율주행도 못하고 스마트 팩토리도 못하고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 트럼프가 뭐 낙선하면 5G는 안 되고 그렇게 풀떠먹는 그런 얘기들을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바이든이 돼도 5G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이든하고 무관하게 통신업체들이 5G 산업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5G 죽지 않았고 5G 성장 가치 아무 이상 없어요.
아셨으면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트럼프하고 5G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셨으면 3번. 예, 트럼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여러분들만 무서워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거 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던 간에 5G는 단기적으로 오르락고 오른됐다는 기간 주중과 눌림목 주중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그냥 가요? 응?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가서 진익이고 충분하게 쉽니다,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다시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가가 쉽게 갑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쉽게 안 간단 말이에요. 응? 그럼 어떻게 돼요? 5G라고 하는 이 산업 자체는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트럼프하고 연결짓지 마세요. 바이든이 돼도 5G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구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점이야, 점. 그죠? 지난번에 5G와 관련된 정부 질의에서 뭡니까? 통신업체들이 5G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당장 5G 투자가 우리 일반인들이 5G 전화기를 쓸 수 있을 만큼, 통신을 쓸 수 있을 만큼 투자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시장에서는 변수로 작용한 거죠. 그런 가운데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5G가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밀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모르는 여러분들만 던지고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는 저는 어떡합니까? 잡아가야죠. VIP도 요럴 때 가입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모르세요? 이럴 때 잡아가는 겁니다. 반도체 올라오죠? 이제 수소차까지 얘기하죠? 우리나라 통신 3사들은요, B2B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5G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들까지 5G까지 사용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 금액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업을 중심으로 5G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개인들을 중심으로, 그 국민을 중심으로 한 이제 B2C가 이제 5G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아파트라든가 일부 건물에 대해서 5G 장비 설치라든가 기지국 설치할 때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완화가 된 겁니다. 절반 정도만 동의해도 되고, 또 그 신고제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나온다고 해요. 5G 투자는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들. 5G는 지금 4분기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5G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대표는 뭐라고요? 대시세 전문입니다. 하루 주식하고 말 것처럼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큰 시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우리 방에서 매매했던 종목도 수익률 난 것도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9월 달에 이미 솔리드라든가 서진시스템 이런 종목들 132%, 79%, 71% 수익 난 거 다 확인시켜 드렸고, 그래서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3,300만 원 수익 낸 겁니다. VIP 협의 얼마라고요? VIP 협의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VIP 협의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다 5일 추가 주죠. 한 달이면 20일 추가 주고 나가죠.
저 돈 가지고 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됩니까? 아니죠.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분명히 그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주도주라든가 유망 종목을 다 바닥에서 잡아놓고 대박 터뜨렸죠, 여러분들. 그죠? 다 나왔습니다. 저렇게 수익을 내고 나서 종목군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단기적인 조정 나오고 눌림 나오죠. 보세요. 단기적으로 올랐고 오른 데 따른 충분한 눌림 조정 나오죠. 기간 조정 나오죠. 타이밍을 얼마만큼 기가 막힌 타이밍을 기다리십니까? KMW는 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어? 얼마만큼 빠지기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 응? 무서워서 도망가서 던져야 돼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5G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2020년 하반기 4분기 최대호가 될 거고 2021년 증권시장의 선두가 된다. 지루하고 조급하면 엄청난 시세를 주는 종목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5G가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고요. 말도 안 되는 악재도 아닌 악재가 이미 다 나왔고 말도 안 되는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반격은 의외로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5G는 악재 없어요. 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그렇구나. 한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분명히 이겨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5G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G 충분히 이해되시면 또 5번 5G 충분히 이해되시면 5번 자, 이해되셨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2차 전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조금 더 보셔도 돼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셔도 되니까 2차 전지는 얘기 안 하고요. 오늘 5G, 반도체, 그리고 수소차까지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시장 좋다. 당장은 고점 매물을 받고 약간은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좋다. 거래소 대형주로 순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래소 대형주들 쫓아가면서 우리 개인들이 쫓아가면서 먹을 거 없다. 코스피 대형주 올라가는 거는요, 여러분들 꼬시는 거예요. 5G,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수익 빨리 안 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거 털고서 대형주 사라고 지금 꼬시는 겁니다. 꼬시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면 이제 바로 털어버리죠. 털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주도주를 털고 나서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면 바로 이제 주도주가 날아갑니다. 못 잡는 거예요. 개인들은 이래저래 다 쌍코피 터지게 돼 있는 장입니다. 모르면 당한다. 알면 이긴다. 한 대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시장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제가 시장 V자 반등 가능성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5G 아무도 지루하다고 안 건들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5G를 여기서 싹 쓸어 담아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지금도 5G 답답하다고 하죠. 한 대표는 다시 5G를 또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러나 거의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든가 아니면 모르면 한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든가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하겠다는 분들은 자, VIP 오셔라. 그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VIP는 다들 아실 거니까 VIP 오실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오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세요.
현금 있는 분들은 무조건 주저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라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오세요. 들고 오셔가지고 카페 정형 게시판에 종목 올려놓으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진단 들어가지고 털 건 털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매도한 자금은 과감하게 매도해서 주도주로 옮겨 타는 그런 매매로 갈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지금 많이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 안 드리는 거예요. 예, 전기차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 시간 될 때 한번 분석 드릴게요. 지금은 그쪽 많이 보실 필요 없어요. 전기차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지금 급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예, 됐죠? 일단은 제가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수 흐름과 그리고 주도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수소차, 5G,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거고요.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미국의 대선을 기준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고요. 연말에 백신 나옵니다. 이 장은 가는 장이에요. 만반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대표 믿고 따라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되면 돼요. 무조건 저를 맹신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맹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논리적으로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실 분들은 혼자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도 한 대표 도움 받고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늦지 말아라. 지금처럼 코스피 지수가 직전 고점에서 마지막 물량을 받을 때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종목에 대한 매집이 필요한 구간이니까 그 점만 하시고 과감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마지막으로 7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7번.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다 쳐보세요. 다.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하루하루 시장 흐름 보면서 그냥 맨날 슬퍼하고, 결국엔 가면 다 대박 터지고 수익 나는 시장인데 하루하루 못 간다고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주식 못합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어느 정도 수익 나오고 나면 주식 그만하세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뒤끝이 안 좋아요. 하지만 한 대표처럼 큰 흐름 보고 차분하게 하실 분들한테는 이 장세가 얼마나 기가 막힌 찬스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오늘 이 정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황 얘기 들으셨으면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 정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과감한 액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자, 성공 투자하시고, 성공 투자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10월 초부터 내년 초까지. 내년 초도 짧아요. 저 내년 2021년 증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증시 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과감하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